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우리 아이들 벌써 고2가 되었네요. 고2 수학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현재 세움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투스에서도 온라인 강사로 수업 중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생각하는 수학학원에서도 수업을 했었고요.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한 지 벌써 한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리고 매열기 기출문제집 교재 집필, 그리고 대치동 S, 배직 던전 등등 해서 제가 여러 가지 교재 작업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학에는 또 최근 기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를 주는 게 좋은지 교재 작업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교재도 그만큼 알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수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직이수를 했어요. 교직이수를 했다는 거 일단 전교사 자격증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1년에 4명한테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되게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성적 향상 사례. 5등급이 1등급이 되고 4등급도 1등급이 되고 수포자도 1등급을 만드는 수업입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했던 때문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그 방향성이 맞아 떨어질 수 있게 열심히 도왔다는 거, 열심히 하고자 하는 아이가 있을 때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제가 또 열심히 우리 아이들 성적 올릴 수 있게 좋은 길을 바르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거리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신이냐 수능이냐 아니면 이과냐 문과냐, 그리고 선택 과목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 일단 내신이냐 수능이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먼저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니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신이 엄청 폭삭 망했다 그 정도가 아니고서는 일단 모든 카드를 다 쥐고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수능이 절대로 별개가 아닙니다. 급기야 내신 문제, 수능 기출문제 같은 게 같이 변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내신 공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절로 수능 공부가 되어야지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정말 내신이 폭삭 망해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무조건 100% 수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수학만큼은 내신 대비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수능 대비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과냐 문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친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과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과를 선택을 해놓고 문과로 돌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문과를 가려고 했던 아이가 이과로 돌리려고 하면 조금 많이 벅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잘 모르겠다 한다면 그렇다면 이과를 일단 선택해 놓고 더 고민해 보는 걸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확통은 문과 친구들은 당연히 확통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과 친구들, 기하냐 미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특별하게 좀 커리큘럼과 별개로 나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싶다. 그래서 보통은 미적을 선택을 하지만 기하를 선택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아이 성향이나 좀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가장 좋고 그냥 좋아하는 과목 고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하를 좀 추천하는 좀 특별한 친구들은 특히 더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 그래서 미적분 한 거 푸는데 너무 좀 버거울 것 같은 친구들은 기하를 선택을 하라고 추천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선택할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선택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고2 내신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는 개념, 그리고 내신 기출, 그리고 학교 교과서나 부교재,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기출 이런 것들을 준비해주면 좋겠죠? 개념부터 일단 좀 확실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친구들 보면 딱 문제만 막 풀고 문제 푸는 요령만 잡고 알려고 하는데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뿌리가 단단하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한 응용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개념을 제대로 하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에 또 답을 열심히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답지가 없으면 그 다음 줄을 못 쓰는 친구들. 이제 수학은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체육과 비슷하게 좀 실기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실관계를 이해하고만 있더라도 참거짓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면 수학은 참거짓을 구분하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문제에서 저절로 내가 식을 딱 써내고 그 식으로서 답을 구하는 모든 과정이 실기랑 같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1 더하기 1 같은 거 되게 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내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잘하는 친구들도 더 열심히 했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수학은 정말 열심히 훈련을 좀 반복해야 되는 과목이 맞거든요. 실제로 잘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더 수학에 시간을 오래 쓰고 있다는 거를 아마 주변에서 보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잘 못해서 다른 과목은 특히 잘하는데 수학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이런 경우는 수학에 충분한 시간을 안 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과목을 먼저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수학을 하려고 하면 수학은 남는 시간에 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남아요. 절대로 수학을 할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뒤처져서 이 누적된 시간이 다른 친구들과 차이가 나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건데 약하다면 약한 과목을 더 많이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수학을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학부터 항상 공부하는 시간을 좀 픽스를 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꼭 수학을 하는 식으로 한번 먼저 습관을 들여보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려봅니다. 고2 내신을 잘하려면요. 그리고 내신 기출도 당연히 열심히 봐야 돼요. 최근 기출이 어떤 게 나오고 있나 그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요즘 특히 강남권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열심히 봐보는 게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학교 교과서나 부교재에서 많이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근데 또 교과서랑 부교재에서 많이 출제한다고 해서 저거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걸 해봤자 어차피 100점 거기서 100%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 공부하는 거 다 하고 그거는 추가로 한다고 생각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더 수능과 모의고사 기출문제 학교에서 많이 변형해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 1학년과 2학년은 갭이 가장 큽니다. 1학년 때 시험 봤던 친구들이 이제 2학년 시험을 보면서 선생님 우리 학교 시험이 원래 이렇게 어려웠는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애초에 2학년 시험은 갑자기 수능이 굉장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수능에 수원수투가 나오고 그 수원수투가 나오는 과목이 그 2학년에 개설이 되어 있죠. 실제로 수원수투가 또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깊이감을 만들어 두도록 학교에서 좀 난이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만 하고 내가 적당히 공부하면 적당히 또 잘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에요. 네. 꼭 내신 기출과 수능 모의고사 기출 전부 다 꼼꼼하게 보도록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자, 넘어가서 그렇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저는 공부 시간을 잘 할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는데 수학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개학을 하면은 뭐 수행평가도 해야 되지 수학 말고 다른 과목도 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들은 빠삭하면 빠삭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수학을 하려고 하면 항상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을 하기로 한 시간은 좀 잘 배정을 해두는 거 그거를 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 스케줄 상에 아이 수업을 듣는 거 그리고 개념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문제를 푸는 시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이 채점하고 오답하고 질문하는 시간 이 시간을 좀 정확하게 배치를 해서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학원을 보낸다 하면 이 학원과 이 학원 숙제는 언제 할지를 같이 좀 계획을 짜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물론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수행평가라던가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밀렸을 때 그걸 처치할 수 있는 시간도 같이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버거워하지 않고 이것들을 전부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수학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매일매일 적당량을 제일 좋은 건 저는 하루 3시간 정도는 추천을 하는데 방학 때는 그 시간을 이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학기 중엔 하루 3시간 정도 평균 잡아서 그 정도 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깔끔한 강의, 질 높은 교재, 빡센 관리, 월화수목금 클리닉 이렇게 4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먼저 정확하고 깔끔한 강의입니다. 제 입으로도 당연히 제 자랑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의 수강 후기를 통해서 어떤 수업인지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수강 후기를 한번 발췌해봤고요.
나영쌤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인 개념 수업입니다. 어떤 수업 문제를 맞닥뜨리더라도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훈련을 거듭한다면 누구나 그 문제에 대한 개념이 떠올라서 그것이 바로 문제 적용까지 직결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과정을 철저히 설명해주고 그렇게 되는 근거들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쉽고 간단한 프리스키를 통해서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질 높은 교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재 작업에 항상 진심이에요. 특히 내신 같은 경우는 최신 기출을 아이들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최신 강남권 기출 등등 해서 전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아이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교재 작업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에게 수업을 들었던 것 중에 놓치지 않았을까 싶어서 우리 아이들 시험 보기 전에 제가 또 저만의 손글씨 노트를 준비해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빡센 관리. 빡세죠. 저 관리 굉장히 빡센 편인데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재, 부교재, 모고, 교재, 부교재, 모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때 숫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교재라는 것은 제가 준비한 저희 교재예요. 이 교재는 한 수업당 한 60문제, 80문제 이 사이 좀 많은 80 몇 문제까지도 있는데 보통 3-4시간 정도 걸리는 분량이에요.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수업이 나가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가능하면 좀 부교재까지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한 단원 배웠으면 부교재도 똑같이 한 단원을 해서 컬이 맞춰서 시중교재 한 권씩을 한 번 더 풀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풀어오는 걸 추천을 하고 부교재라 그러면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해오면 돼요. 좀 나는 욕심이 있다. 그러면 블랙라벨이나 일품 해도 되고 좀 문제를 더 많이 풀고 싶다. 그러는 친구들은 마플 시너지나 세니를 푸는 친구들도 있고요. 제 교재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라이트생 같은 걸 먼저 풀고 풀기도 합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또 약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조금씩 더 채워나가는 식으로 수업을 하고 당연히 모의고사 관련된 것도 제가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밑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여기 적혀 있는 숫자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숙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다고 하긴 뭐하죠? 오답이 남은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고 나면 아이들이 틀린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보통 이제 세모 표시나 동그라미 표시가 되지 않은 채로 틀린 채로 또는 별표 친 채로 남아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맞아내는 게 공부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게 공부잖아요. 저거를 끝까지 맞을 때까지 제가 제대로 관리를 합니다. 여기 다 번호가 적혀 있어요. 저는 다 그거를 기입을 해놓기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 나중에 뭐 책을 잃어버렸다 한다 하더라도 걱정을 마. 내가 다 저장해놨어.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에 적혀있는 이 문제, 이 번호들이 다 사라지면 아이들이 완벽하게 오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를 이끌어주시고 더 쉽고 빠른 길로 효율적인 수학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나영쌤입니다. 멱살 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을 때 제가 멱살을 잡고 캐리를 하겠습니다. 자, 또 학생 한 명 한 명 무엇이 부족한지 숙제 검사를 할 때마다 코멘트를 적어주시고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내주십니다.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저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학생들과 가까이 지내시며 동시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니다. 네, 최대한 아이들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서 혹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 더 궁금한 게 없는지 질문이 없는지 제가 질문을 구걸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에게 숙제할 때마다 제가 직접 코멘트를 적어요. 뒤에 보시면 또 코멘트 제가 적은 게 있을 텐데 그 코멘트 적은 것들 아이들이 막 정리를 해가지고 다 갖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그거 보면서 자기가 이땐 진짜 열심히 안 했는데 내가 나중에는 진짜 열심히 했구나. 선생님 저 진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코멘트로 아이랑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기도 하거든요. 제가 항상 코멘트를 적어주기 때문에 그걸 아는 친구들은 일부러 거기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적어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제가 오늘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다음에 해올게요. 이런 거 적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도 이러해서 숙제를 못했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아이들이랑 필담 나누듯이 대화가 되는 거죠.
선생님 직접 숙제 검사를 하고요. 코멘트 책 앞에 달아주시고요. 오답 관리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문제까지도 끝까지 관리해 주십니다. 개념 완벽하게 하고 공식 직접 증명해 주시고 정의 테스트. 아이가 외워야 되는 정의들이 있어요. 그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정의 테스트를 당연히 봐야 되겠죠? 사실은 안 외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제가 꼭 테스트를 봐서 외웠는지 제가 확인을 꼭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 피드백 이렇게 카톡이 문자로 나가고요. 제 사랑의 코멘트 여기 지금 제가 블러 처리를 해서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잘 안 보이겠지만 보통은 뭐 그런 거예요. 오늘 숙제 되게 열심히 잘했다. 너무 예쁘다. 잘하고 있다. 또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냐?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앞으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문제는 열심히 풀었는데 오답을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얘기 등등 이제 아이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이야기를 제가 필담으로 적어서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적어줍니다. 일단 매일 누적 테스트도 있어요. 매 수업 시작 시간 딱 6시 정각, 휴대폰 시외로 6시 정각에 정확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험 시간보다 늦지 않게 와서 미리 수업 준비를 하고 테스트 시간에 정확하게 정시에 시험 볼 수 있게 해주기를 제가 바라고요. 최신 기출 경향으로 만든 실제 학교 시험과 비슷한 문항수와 난이도의 시험이고 서술형을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첨삭까지 당연히 들어가고요. 틀린 문제 스스로 오답해서 채점 받고 귀가를 해야 됩니다. 틀린 문제 오답하는 시간은 수업 끝나고 뒤에 남는 시간인데 그 남는 시간에 오답을 다 못하면은 연구실로 이동을 해서 자기 스스로 오답을 해서 조교쌤한테 채점을 받고 다 맞으면 귀가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는 평균 최고점 등수가 모두 카톡으로 안내가 됩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작 클리닉이요. 수업 시작 전에 5시 반부터 6시까지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습 그리고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시험 시작 전에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아까 6시에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6시 정각 직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준비해온 질문을 마저 정리를 하면서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저녁에 남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집이 멀어서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와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 클리닉.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학은 매일매일 하는 게 가장 좋다. 아이들이 매일매일 수학 공부를 했다면 그날 질문할 걸 그날 처리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클리닉을 저는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날 공부한 거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제 연구실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위치는 네이버에 NI 스터디 카페로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음마사거리에서 크게 멀지 않고요. 클리닉 입실하고 퇴실할 때 학부모님께 문자 나가고요. 수학 집중 공간이고요. 저랑 조교쌤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습관 만들기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클리닉에 매일매일 나오면서 성적이 오른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할 의지가 있다면 한 못해도 3달 정도는 매일매일 클리닉에 한번 나와보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그러면 아이한테 매일매일 수학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공부해서 성적이 나오고 나서는 클리닉에 매일 안 나와도 매일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 공부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고3이 되었을 때는 제가 직접 부르지 않더라도 이미 공부하는 습관이 다 잡혀 있어서 공부량이 굉장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2 때는 좀 공부하기 힘드니까 마음이 잘 잡히지 않으니까 좀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제가 항상 12시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힘드니까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관리 당하고 싶은 친구는 제가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어떤 관리를 당하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가 수업이 화목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수업을 화목에 봤는데 월수에는 특히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동그라미를 치면은 이날은 클리닉 안 나오면 제가 문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올 때까지 좀 집착을 하면서 집요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특별 관리 대상이 되는 친구는 그 요일에 무조건 나와서 꼭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고2 정규반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기출편 그리고 실전편 N에도
한 번 배우고 그다음에 두 번 배우고 남는 기간에 따라서 이제 N회독을 하겠죠. 학교 시험 날짜 나오는 거 봐서 그 수학 시험 날짜 같은 것까지 다 나오는 거 봐서 제가 회차를 정리를 할 것 같은데 보통 강남권 기출, 최근 기출, 작년권 무조건 다 보고요. 최근 몇 년치 기출을 최대한 중요한 문제를 다 보게 하고 또 이 안에 모의고사,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뭐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같은 거 전부 다 다룹니다. 제 교재에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포인트 강의라고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 있죠. 그런 건 제가 또 따로 잡아가지고 이 부분도 강조해주는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같이 또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이 또 변형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다룰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한 친구가 후기를 써준 거예요. 이 후기를 적어줄 때만 해도 고등학교 1학년 첫 수학 내신 잘 마무리했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고3이 되었어요. 마지막 2학년 2학기 기말은 10등으로 1등급으로 끝냈습니다. 계속 증가함수를 만들었죠. 중간 시험에서 2등급 받았고 물론 저것도 굉장히 잘한 거긴 해요. 저건 1학년 성적인데 1학년 성적에서도 더 오를 수 있었다. 아이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성적은 오를 수 있고요. 저랑 같이 되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수능 수학 만점자 수강 후기예요. 고1 때 수학학원 하나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했을 때 나눴음을 만났습니다. 네, 제 학생 중에 이제 만점 받은 친구가 또 이렇게 좋은 후기를 남겨줬습니다. 저는 되게 아이들 진심으로 가르치는 강사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사실 강의가 많이 없긴 한데 제 블로그 보시면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 좀 최대한 열심히 어머님들한테 올려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한테 연락하시는 방법은 뭐 인스타 DM으로 남기셔도 되고 제 연락처 지금 이게 판서가 아니어서 입으로 불러드릴게요. 010-9173-4507입니다. 휴대폰으로 연락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통화 가능한 시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요. 또 부끄러우시면 문자나 아니면은 이렇게 인스타 DM으로 남겨주셔도 좋고 뭐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최대한 바로바로 보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나영입니다.